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큰 제목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거든. 자, 이걸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이 이렇게 쭉 나와. 쭉 나올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직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신규 등록은 한 개만 딱 외우면 되거든. 거의 두 개만 외우면 되네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만 들어가면 X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걸 소유자는 등기부에 의한다면 X입니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고 하나. 두 번째,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두 번째, 등록 전환은 한 개만 딱 알면 되거든. 등록 전환은 청량을 해. 청량을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가 있고 오차 허용범위 초과가 있거든. 그러면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든 초과이든 옛날 면적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이 새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이렇게 말한 거라. 그러면 두 번째,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때는 옛날 장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은 옛날 장부도 수정을 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 장부를 정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분할은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분할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만 의무가 있는 거라. 그거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할 때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이든 매매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거든. 예외적으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하천, 국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채용용지, 공원 요 12개만 60일 이내 의무가 있어요. 다른 거는 의무가 없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병이 되냐 안 되냐 OX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딱 가져오는 거는 양필지가 동일해야 합병이 됩니다. 그럼 이을 필요는 없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부다, 지번부 이력이다, 주소다, 공유 지분이 그건 이을 필요가 없어. 그냥 동일해야 된다.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여기는 저당권이 있어요. 여기는 저당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합병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이걸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병할 수 있다. 여기는 신탁 등기되어 있어요. 여기는 신탁 등기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합병 안 됩니다. 그러나 둘 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양 신탁 등기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병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법에 가면은 권리관계가 나오거든. 권리가 나올 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담보권이 있거든. 그 용익권과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가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자, 그럼 앞으로 공시법 수업할 때는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라면. 그러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거든. 그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 오케이? 그러나 저당권이나 우리가 압류, 감료, 가처분, 경매 이런 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거든. 그럼 합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딱 기억해두면 돼요. 지목 변경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냥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하면은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굳이 한다면은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이 등록 말소는 자, 처음에 이랍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었다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라.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 근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육지가 바다되어서 등록을 말소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육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해야 되거든. 회복 등록은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직권으로 합니다. 신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소는 90일, 회복은 직권. 오케이? 네. 그럼 말소는 말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만 회복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 등록이라고 통지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딱 가두면 되고,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다가 통지를 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축척 변경이 나오죠. 그럼 처음에 딱 가져갈 때 1순위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나요. 임야도에서는 없어. 그럼 두 번째,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는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의결을 거치고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을 받을 때 서류가 있거든. 서류 그 5개인데 4개만 공부하면 돼요. 축척변경 사유, 축척변경 의결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 그러면 지번 등 명세. 5번은 시로이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니까 문장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로이사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다시 승인을 할 때 서류가 5개 외워야 돼.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하는 2개가 있어. 그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대로 단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렇게 되면 돼요. 자, 컨트롤로 가서 시로리사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해요. 그럼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소유자, 점유자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럼 경계점 표지가 설치됐다면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예요. 청산. 그럼 여기서 이제 청산금 산정이거든 할 때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단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청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야 돼. 이게 청산금 공고거든, 공고. 그냥 15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납부 고집 수령통지,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라고, 납부 고집 수령통지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냐 하는 거라. 그러면 소유자들은 그 통지서를 받았거든. 받았다면 이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재기를 하면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 지급,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거든. 그럼 납부는 6개월 이내, 지급은 6개월 이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고를 정리하거든. 그때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지적도는 확정 청량 결과도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거든. 위원회. 그럴 때는 이랍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이때 주민은 2분의 1 이상은 주민이어야 한다.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이 드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소집할 때 축적변경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가반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며칠 전까지 통지하느냐?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래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등록상 정정이거든. 정정은 소유자 정정이 있고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답입니다.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를 가지고 정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고 미등기라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정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록상 정정은 직권이 있고 신청이 있는데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는 9개가 있거든.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어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등록 전환할 때 오차익무비를 초과하면 옛날 임야대량은 100에서 110으로 수정을 하고 창고를 가면 돼요. 수정하는 걸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게 9번입니다. 9번.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3개만 딱 알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15일 이내에 지력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입니다. 공사가 착수가 아니에요. 그 뭐 환지나 파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 그럼 돼줬고, 대위 신청. 우리 법에서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입니다. 4명.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래 정리해두면 되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일환이거든. 그러니까 일환이 일어날 때 큰 틀만 딱 알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되고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 알릴 때 X를 묻습니다. 그러면 안 알리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럼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 그럼 여기서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여기서 신청을 한 건 통지하지 않아. 직권을 한 건 해야 돼. 직권을 한 건 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한 건 해야 돼. 대위 신청한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은 나중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는 시기가 있거든, 시기.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자 정리가 났거든. 그러면 소유자 정리는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소유자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등기부가 우선이라. 그럼 등기부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 4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이랍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면 O.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면 X.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 등기하면 X. 다시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면은 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크게 없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아까 전에 2가지를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 등록사항을 정정을 했다면은
장부에다가 이 토지는 등록사항을 정정한 토지입니다라는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요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붉은색으로 표시 뭐다? 한다. 그다음에 아까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불일치하더라. 이럴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지금까지 공부해서 약 팔았어요? 에? 공부해서 약 팔았어요? 공부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해결해 줬거든. 요거는 이제 좀 통과가 됐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매일 정리 노트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만 읽으세요.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안 되니까. 자, 이거 풀이하고 맞추도록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OX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자, 풀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어요. 자, 1번 OX다. 안 풀었네.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거든.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에 소유자 변경사항은 해당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옆에다가 이것만 썼어요. 토지의 뭐다? 표시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두 번째, 이랍니다. 여기서 신규 등록은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90일이 아니고 며칠? 60일이죠. 등록 말소가 90일이고 신규 등록은 60일. 자, 그다음에 여기 봅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분할은 3가지입니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60일 이내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이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어.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4번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5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받으러 된 말소된 토지의 지형의 변경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회복 등록은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청산금 납부를 할 때 여기서 지급이죠. 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그럼 6번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자, 이건 이제 맞추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청을 할 때 이랍니다. 지번별 조서를 첨부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다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입니다. 여러분들 지번별 조서라는 말은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 이렇게 합니다. 지번별 조서는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지번별 조서는 등록상 정정에서는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연속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라거든. 맞다 틀리다 틀렸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의 연속 지적도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흑백색으로 표시한다,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붉은색.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자, 10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변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자, 시작.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 정리 결의서. 소유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직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를 못 거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 그 주를 잘 꺼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볼게요. 핵심은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분을 변경하는 거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직권.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은 뭘로 한다? 직권. 지번 변경은 지력소관청이 실효이사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한다, 이 말. 맞아요? 네. 그럼 직권으로 했으니까 통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해요. 통지대 아니다가 틀린 겁니다. 통지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지번 변경 밑에다가 뭘 한다? 직권이라는 걸 써야 돼요.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습을 온다면은 등기 파트를 예습해 오세요. 등기 파트. 오케이. 책에다가 사인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